비트코인 파생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죠. 제가 결정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고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댄입니다. 오늘도 네. 텐션이 엄청 좋으시네요. 오늘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오늘 영상에서 되게 좀 딥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매수할 만한 근거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반기까지 일단 사자라는 오늘 주제로 시작할 건데 그래도 아직 한 발은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잘 가볼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매크로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미국의 PCE 물가 지표입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데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FOMC에서 케빈 허시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는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케빈 허시 의장이 앞으로 점도표 공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3, 6, 9, 12월에 공개되는 점도표를 보면서 연준의 금리 방향을 예측했지만 이제 경제지표 자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PCE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지난 FOMC 이후 높아진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인데요. 주말간 이란이 갑작스레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시장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 종전 MOU 협상 이행 과정 중 첫날부터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 노이즈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유가의 변동을 더욱 체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분위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대현님,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앞두고 있으면서 시장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외에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지표나 이슈는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지만 오늘은 좀 온체인 지표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온체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럼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주봉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주봉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캔들의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상대강도 지수라고 하죠. RSI 지표가 저점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보통 이제 추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22년도 7월 달이랑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캔들의 저점을 봤을 때는 캔들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면서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형태가 이제 컨펌이 됐어요. 캔들의 저점은 내려가죠. 그런데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올라가요? 저는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외바닥이냐 아니면은 이중바닥의 형태를 그리냐가 전 중요할 것 같고, 그럼 이 두 번째 이중바닥에서 온체인 데이터는 어땠을까 봤을 때 저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하방 압력이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곳에 무게를 두고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저는 하반기까지 7월달, 8월달, 9월달 정도까지 한 3, 4개월 동안 분할 매수 이제 시작하면 된다. 가격이 오르건 빠지건. 날봉 기준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나? 날봉 기준에서 볼만한 부분들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 중요한 저항, 지지 구간밖에 볼 게 없어요. 현재 중요한 저항 구간은 75K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술적 근거를 노출할 수가 있는데 5월 9일이 고점이라고 가정해보고 저점이 최근에 나왔던 게 6월 5일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또 지금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이 하락 파동의 되돌림 레벨 0.236 레벨이 주요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65.3K입니다. 반대로 저점이 이탈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계속 말했던 54K, 53K까지 열려 있고요. 지금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크게 다이버전스를 제외하고는 강세는 아니지만 약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근거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적 근거는 사실 지금 크게 볼만한 게 없어요. 볼만한 게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온체인 데이터 관련해서 사이클 지표로 보는 비트코인 현재 위치와 과거 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저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 투자 관련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남으시고 텔레그램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버전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컨펌 됐고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가겠지만 천천히 모아갈 매수의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온체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온체인 데이터 보기 전에 미결작정이랑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했다. 이걸 디레버리징을 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갈까 해요. 네, 팬딩에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데 네. 사실 글로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디레버리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랑 미결작정이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높은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때. 근데 이번에 가격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가격은 횡보했는데 레버리지랑 미결 작전만 같이 팍 감사한 거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변동성을 미리 예상하고 포지션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시장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결 작전이 감소해서 이거는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결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리스크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현물 시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디레버리징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첫 번째로 수급이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보시면 OI가 크게 줄었죠. 갑자기. 근데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현물 거래량은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의 거래량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우리가 이전에 제가 브리핑에서 계속 말할 때 시장 뭐 멸망한다, 폭락한다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수급이 파생 시장에 주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상승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현물이 이제 잡아주고 있고 파생이 따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방 압력은 조금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첫 번째로 볼 게 거래소 보유량인데 거래소 보유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좀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거래소 내부에 비트코인이 쌓이면 그만큼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데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 압력은 점점 올라가죠. 거래소 보유량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이 말은 즉슨 수요가 강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악재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면 가격 하락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 순 입출금량인데 직관적으로 이 초록 색깔은 이제 매도 즉 입금을 의미하고요. 이 빨간 색깔은 출금 즉 매집을 의미를 해요. 자, 근데 일단 최근 3, 4일 동안 본다면 매도 압력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만 볼륨이 막 엄청 크거나 스파크가 엄청 크게 튀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립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다만 이런 펀딩비라던가 파생 시장을 본다면 한 번에 큰 흔들림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펀딩비를 볼 때 우리가 음수는 숏 포지션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양수는 롱 포지션에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최근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 롱 포지션이 좀 과열되거나 숏 포지션이 과열되는 구간들을 보면은 항상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요. 숏 포지션이 많으면은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롱이 많은데 가격은 떨어져요. 이런 구간들은 보통 수요가 둔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많이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요는 강하진 않아요. 천천히 어떤 수급의 변화는 보이지만 강하진 않다라는 포커스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레버리징.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미결 작정은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어요. 디레버리징이 나오는 구간들의 특징을 보면은 바닥 가까워요. 고점과 가깝거나. 그러니까 바닥이거나 고점에서는 이런 디레버리징들이 나옵니다. 크게 빠져요. 크게 빠지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곧 추세라는 게 나올 것이다. 이 추세라는 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 디레버리징 이후에 저는 좀 시장이 좀 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가 우려했던 계속 팔로우업했던 데이터가 파생 시장이 수급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언제 바뀌냐가 중요했는데 지금 그 변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점을 맞출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매수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락 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2K 정도, 52, 뭐 54 정도를 보고 나서 우리가 매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빠져도 매수하고 올라가도 이제 분할 적립식으로 매수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했던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았었어요. 레버리지 비율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레버리지 비율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쉽게 말해서 이 움직임들을 본다면 디레버리징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저는 지금도 비관적으로 한 번 더 뺐다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수요는 확인되지 않아요. 자, 지금 아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현물 수급은 좀 올라오는데 강하진 않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 그래서 바이낸스랑 그리고 코인베이스랑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고요. 코인베이스가 싸면 음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은 반등은 나오는데 최근에 수급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가격의 저점은 올라가죠. 이렇게. 수급의 고점은 이렇게 내려가요. 이 말은 즉슨 여전히 파생 시장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현물이 왕 하고 못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이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소린 거죠.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지표들을 봤을 때 일단 파생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됐고 추세가 바뀔 만한 어떤 근거들이 쌓였고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매도 압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매수할 기회다. 근데 저점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한 번 더 매도 움직임이 나올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디레버리징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큰 상승 혹은 큰 하락인데 네. 상승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집해가는 거니까 지금 사면 좋고 그쵸. 하락해도 어차피 저점 못 맞추니까 네. 지금 정도에 사는 게 합리적으로 괜찮다?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디레버리징 전 네. 처음 알았거든요. 밴딩 가서 한번 복습을 해야겠어요. 밴딩에 남겨져 있으니까 이게 멤버십 유료 글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만 좀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링크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실시간 정보들은 저희 텔레그램만 가면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빠르게 올라가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정 링크에 있으니까요. 누르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실시간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